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나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삽시다. 네. 이렇게 또 만난 것도 또 인연 아니겠습니까? 또 인연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인연이고, 여러분들은 또 합격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친구들랑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론에서 배운 거와 그리고 실제로 써먹는 게 상당히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년 좀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영어만 2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 프린트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들어왔죠? 좀 놓고 가지. 그걸 고마워. 자네가 가나? 아유, 저렇게 솔선할 수가. 저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이제 그거든요. 이제 이론으로 나는 충분히 이제 알 것 같은데, 문제 속에 들어가서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뭐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문법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오잖아요. 뭐 9급은 4문제고, 7급은 요번에 7문제 나왔나요? 거의 뭐 최하위 5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니까, 7급에서 뭐 가히 절대적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뭐 몇 개 틀려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진짜 뭐 거의 결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사실은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본 거니까 사실 그래,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을 때는 그것이 문법 문제로다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독해 지문에서도 보여야 되고, 이래줘야 되는데, 우리 항상 이론할 때 따로, 문법 문제 풀 때 따로, 독해할 때 따로, 이게 희한하게 전부 다 따로따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좀 안타깝다. 특히 이제 문법 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참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뭐 문제를 과연 뭐 많이 풀어야 되느냐? 엄청나게.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나오는 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건 정해져 있다. 그럼 100%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을 좀 맞춰서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폭넓게 이론을 끝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는 그 되는 것만 알고 안 되는 거,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글 보는데 필요한 문법들, 그것이 있고 그것에 시험 문제 출제하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형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몇 문제입니까? 저는 어떤 학생 그래야 돼요? 464는 몇 문제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464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어떻게 해서 464문제가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사실 454였어요. 454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개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464문제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464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숫자만 바꾸셨잖아요. 숫자만 바꾸셔가지고 또 이렇게 냈잖아요. 나 같으면 치사해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치사하게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464는 진짜 그동안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대충 제가 계산해서 이게 나온 지가 이렇게 몇 년 안 되거든요. 한 3, 4년 정도 됐나요? 근 한 10만 부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형편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또 수업은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 책은 꼭 보시고, 수업은 안 듣더라도 또 이제 스타디는 또 참 많이 하십니다. 사육사 가지고. 스타디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종전의 사육사와 다르게 완전히 464문제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문법 문제 거기서 거기니까 뭐 특별하게 많이 바꿀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조금 나름대로 그래도 시대를 좀 반영을 하고 요즘 뭐 나오는 유형, 뭐 사실 유형이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그걸 조금 이제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해달라는 걸 참 다 해요. 네. 뭐냐면 사육사에서 원래는 지금 기존의 것에는 뭐가 없느냐, 그 단어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저는 그 단어 정리를 안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좀 문법 문제 풀 때는 문법 문제 쪽에다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그 주변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쪽에다 자꾸 이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육사 중간에 이제 그동안 공부하면서 어떤 학생이 하는 얘기가 다음번에는 꼭 단어 좀 제발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에요? 한 학생이요. 저는 한 학생 때문에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성격이 참 그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하나 해달라 그러면 저는 그거를 다 기억을 하니까. 심지어는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제니스 이제 단과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지난번에 듣다가 독해 첨삭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에 뭐 한 200~300명 거를 독해 첨삭하려니까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 했었는데 왜 작년에 해주고 올해는 안 해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기로 했어요. 또 단어 정리해서 넣으니까 어떤 학생이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발음 끼워 좀 넣어주세요. 보세요, 발음 끼워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바꾸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다 해보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다 바꾼 이유가 여러분들 그 두 번째 페이지 지금 뭐 이제 책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제 동강 들으시는 분은 뭐 책 갖고 보시겠습니다만은 책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해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전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해설만 집어넣었었죠. 근데 그것도 이번에 해설 굉장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설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될 만큼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축약해가지고 해서 특히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면 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른쪽에 날개로 해가지고 또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집어넣다 보니까 종전에 거 만일에 이제 바꾼다 하더라도 손을 다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63제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아마 내가 보기엔 올해 여러분들 나온 사육사 가운데서 제일 아마 마음에 드는 게 오른쪽에 원래 지금 뭐 잘 안 보입니다만 아마 제인스 포인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목숨 걸고 보십시오. 요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지고 계셔도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아마 문법은 이제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해설을 이렇게 달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것이 살짝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머릿속에 아마 완벽하게 아마 자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인스 포인트 올해 제가 이번에 책 바꾸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면 뭐 이런 식의 것. 뭐 사실 저는 생각하는 영어를 좀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기에서 이것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라는 것과 그것이 나오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이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게 될 건데 일단은 거기에서 제인스 포인트를 일단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여러분 중심으로 보시는데 수업 들으시면서 꼭 필기하십시오. 네, 꼭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이제 사육사 이제 강의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만 뭐 두꺼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트로 다 한 권 정도면 충분히 되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아마 수업하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들었었던 문법하고 달라요. 그냥 단순히 문제 쭉 푸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이냐. 가령 1번이 인클루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클루드 하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있어요. 그 패턴이. 희한하게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패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클루드는 대개 이제 지den과 수동 결부시키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클루드 나왔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개 이제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법 문제 볼 때 그러죠.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1번 쭉 읽어보고, 2번 쭉 읽어보고, 3번 쭉 읽어보고, 4번 쭉 읽어보죠. 그러면서 막 그냥 읽어나가죠. 해석도 안 하고 말이죠. 구조 분석도 안 하고. 그러면서 너 어디 틀렸냐? 그래서 빨리 튀어나와. 그러면서 그냥 그거 주문해 오면서 넘어가죠. 안 튀어나오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이제 주어, 동사, 분석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 그것들 표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1번에다가 제가 인클루드 드린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그 가능성을 굉장히 뒀기 때문에요. 굉장히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제가 드렸는데 그거 그동안 나온 지가 상당히 좀 됩니다만 한 번쯤 나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464에서 사실 기존의 464에서 사실 거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2, 3년 동안 계속 내봤습니다.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기존의 것이 지금 이 문제는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시고 기존의 것은 여러분 창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가 좀 어쨌든 좀 달라지는 거니까 한번 보시는 건 좋은데,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 기존의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보통들 하는 얘기가 464는 많게는 한 3-4바퀴 정도만 돌리면 문법은 더 이상 안 틀립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4바퀴 정도만 계속해서 돌려서 보신다. 그러니까 문법은 이걸로 끝내자. 이제 그건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필기를 하십시오. 반드시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하다가도 안 만들었어요. 한번 써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서브노트 대신에 해서 이번에 해드린 게 바로 제인스 포인트라고 해드린 거니까 일단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다가 제가 또 살을 또 붙여드릴 거예요. 근데 살을 붙여드리는데 그냥 보고서 듣고 이해하고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수업하는 데 있어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는 내가 말하면 거의 없을 겁니다. 만일에 못 알아듣는 게 몇 개 나온다, 여러 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 말고 여러분 제인스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근 한 10만 부 정도가 지금 이 책을 좀 봐주셨는데 거의 모든 증인을 다 보셔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대개 여러분들 떠도는 얘기가 한 3-4바퀴만 돌려버리면 더 이상 문법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기본 이론 하지도 않고서 그 다음에 이걸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는 못하면서 답 어려워요. 근데 고맙게도 이것이 그대로 나와준다면 답만 외워서 그냥 찍어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 3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냈어요. 이 문제를. 여기 있는 문제를 내줬어요. 진짜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한 문제씩이에요. 그죠?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말이죠. 464 정답을 다 외울 필요는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접근하는 법이 사실상 여러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법. 여러분들이 그거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좀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여기 책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안 해드렸는데 거기 지금 없어서 지금 안 보이고 계십니다만은 자, 노트 필기 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정답 표시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죠. 오른쪽 페이지에 정답 표시 다 돼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정답 표시하는 사람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다 정답 표시 다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빨갛게 정답 표시 동그라미 참 잘 쳐요. 안 해도 돼요. 왜? 여러분들 거기서 정답 표시를 하게 되면 말이죠. 나중에 그것만 눈길이 가요, 자꾸.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것은 오늘 맞게 낸 것이 내일은 틀리게 나온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오늘 맞게 나온 게 항상 100년, 200년 계속 맞는 문제 절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틀리게 나온 게 계속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답만 표시하게 되면 자꾸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정답 표시하지 마시고, 나중에 볼 것을 대비해서 절대로 정답 표시하지 마시고. 둘째,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뭘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뭘 묻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다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제가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여러분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봤을 때, 그 구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 나오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져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집어넣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요거를 하면서 저 안에 제가 사실 안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겁니다만은 제가 앞으로는 알파벳으로 문법책을 만들려고 해요. 알파벳 순서대로. 인클루드 첫 번째 인클루드 나오잖아요. 그럼 I에 해당되는 철자들의 가운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얍삽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클루드 해주고 거기서 출제 유형.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거를 전부 다 표시해주고 요걸 한번 할까.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인스 포인트예요. 글쎄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전문지 나오는 것이 명확하게 진짜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문지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그걸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464문제입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것이 오늘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이제 기존의 464를 제가 정리하다 보면은 한 시간에 한 문제 풀어요. 한 시간에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날 강의하면 한 10문제 정도밖에 못해요. 그 다음 날은 2배로 늘어요. 그 다음 날은 또 2배로 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가면 보통 100문제를 풀어요. 뭔지 알죠? 한번 정리해 주니까 뒤로 가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는 제가 다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들으면서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정리했는가 안 했는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정리했는데 안 했다고 여러분 하시게 되면 그 정리하는데 하나 걸리는데 하나 하는데 잘못하면 20-30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내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했다 안 했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예습할 때 그냥 한 번씩만 지금 풀어갖고 오세요. 풀어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예습할 게 몇 문제 정도 되는가 오늘 하는 것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 곱하기 다시 2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은 점점 2배로 늘어나서 이제 시험 이렇게 책을 이렇게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명확히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벗어나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벗어나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거 진짜 끝낸다라고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면서 한번 해보죠. 아직 들었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복사 중입니까?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없군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뭐 정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필기 꼭 좀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꼭 좀 해주시고 복습하시고 꼭 좀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에서 include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자,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기존에 특히나 여러분 공부하셨다면 대체로 파트별로 공부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부정사, 동명사, 동명사. 이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적응이 잘 안 돼 버리는 건데요. 자, 가령 include 가지고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include는 우리가 이제 문법 파트에서 따진다면 요 놈은 어디서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문법 파트에서 따지면 첫째, 시제에서 나옵니다. 둘째, 수동에서 나옵니다. 셋째, 동명사 파트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include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중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파트에서 보셨더라고 한다면 시제에서 한번 봤을 텐데, 그리고 수동에서 만났을 텐데, 그리고 동명사에서 만났을 텐데, 그걸 전부 다 따로따로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include 보셨을 때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떠올려야 돼요. 자, include. 내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시제에서. 시제 도대체 뭐하고 관련이 있길래요? 제가 시제 관련해서 뭐하고 관련이 지어서 여러분 시험 문제 냅니까? 네, 오늘 첫날은 내가 여러분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시면 아시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속도라든지 정리해 주는 거라든지 그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464 수업은 들을 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빨리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근데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대답이 별로 없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include 시제와 관련해서 뭐가 나올까요? 얘는 뭐가 불가능하다고 하죠?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include는 첫째, 시제 편에서 나올 때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요놈은 요렇게는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include가 나왔을 때는 첫째,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거. 둘째. 네, 요놈 두 번째는 요놈은 희한하게 말이죠. 굉장히 이 기출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20년 넘게 강의한 저를 믿으십시오.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문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64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말이죠. 문제를 그대로 내주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낸 게 제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보면은 참 속으로 혼자 웃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에서 근 3년 동안 464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내줬는데 그게 언제 문제냐면 20여 년 전 문제예요. 20여 년 전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20여 년 전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20여 년 전 문제니까 전혀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include.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항상 타동사예요. 그럼 항상 타동사니까 다음에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적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만일에 안 보이면 당연히 뭐가 돼줘야 되겠습니까? 수동이 돼줘야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수동입니다. 요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include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목적 없으면 수동이 돼줘야 됩니다. 요겁니다. 혹시 9급에서 이런 문제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한류 열풍이 중동에서도 포함되기를 바란다라는 영작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한류 열풍이 중동에서도 포함되기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포함되는 거니까 능동이랑 뭐가 돼줘야 됩니까? 수동이 돼줘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보기 두 개는 전부 다 이 형태로 돼버렸어요. 볼 것도 없이 틀려버렸어요. 하나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없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하나는 목적 없어서 수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include는 그래서 수동 관련 시험 문제로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하냐면 동명사 파트. 요거 여러분들 include가 다음에 만일에 동사는 include가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죠. include가 다음에 동사 나오게 되면은 자, ing 붙이냐, 투부정사 붙이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include는 동명사 취하는 동사입니까? 아니면 부정사 취하는 동사입니까? 동명사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쓰면 틀립니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 파트에서 만나게 되면 보통 이 세 가지. 첫째, 진행 불가합니다. 둘째, 목적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include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수동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include는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뭘 취한다고요? 동명사입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첫째,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진행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난 재미없어요. 여러분 대답 잘하고 말이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원래.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저도 굉장히 좀, 불안해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자,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첫째, 다시 얘기합니다. include는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진행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nclude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안 보인 경우는 뭐가 뒤에 있으면 관계없다고요? 수동입니다. include는 투부정사 왔습니까? 동명사 왔습니까? 동명사 왔습니다. 그래서 include 나왔을 때는 요걸 생각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죠. 자, include에 ing를 집어넣어서 나온 겁니다. 뭐 사전 찾으면 전치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 찾으면 전치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전치사로 표현됐는데 그냥 include 차원에서 그냥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얘가 include가 무슨 동사를 했어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include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목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 살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타동사가 만일에 목적을 동반하고 있을 때 이것을 분사로 표시하면 현재 분사가 되나요? 과거 분사가 되나요? 타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사를 분사로 표현하게 되면 현재 분사가 됩니까? 과거 분사가 됩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 각도에서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including을 찾으시면 전치사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include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뭐가 데리고 있다? 목적어 데리고 있다. 그럼 목적어 살아있다는 얘기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입니다.
그죠? 목조 살아있다는 얘기 능동입니다. 능동을 분사로 표현하면 무슨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목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능동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수동이 되겠죠. 그럼 수동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무슨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자, 요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요런 말씀으로 외워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조를 A라고 할게요. 그래서 A를 포함해서라고 할 때는 표현 방법은 including A라고 할 수도 있고 A included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A를 포함해서라고 할 때는 including A라고 하셔도 좋고, 다시 얘기합니다. A를 포함해서라고 할 때는 including A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A를 앞으로 빼버린 꼴이 되겠죠. 그래버리면 요거는 included라고 해주십니다. 요것이 바로 A를 포함해서라는 표현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include가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A가 목적어라고 한다면 목적어 살아있는 꼴이 돼버리죠. 목적어 살아있다는 얘기는 능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능동이니까 무슨 분사냐?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목적어 사라졌다는 얘기는 능동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수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가 돼버립니다. 요렇게 외워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including A 또는 A included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 A를 포함해서라는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include와 관련해서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대단히 새로우신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보통 보시게 되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 많이 못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요거는 되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분사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사에는 무슨 분사 있습니까? 현재 분사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는 바로 뭡니까? 능동과 진행임이 전달하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임이 전달하죠.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형용사 역할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동사를 얘기를 할 때, 자, 타동사입니다. 아마 내 수업 들으셨던 분은 혹시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타동사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적어입니다. 만일에 안 보입니다.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수동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안 보입니다. 그럼 뭐가 된 거라고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무슨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불가능합니까? 수동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사는 그러나 뭐가 있으면 목적어 받을 수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목적어 받을 수 있습니까? 전치사입니다. 이때도 만일에 목적어 사라졌습니다. 그럼 얘도 뭐가 가능합니까? 수동입니다. 요건 기본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과정에 대한 것은 여러분 한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의 원론, 원칙, 요거 지금 말씀드린 그렇고요. 요것에 대한 활용을,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선 뉴욕시를 포함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줘야 되느냐? 뉴욕시를 포함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이란 말입니다. 3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시리 included입니다. 사실 요걸 미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떤 형태를 많이 본다는 겁니까? 자, 뉴욕시리 included 요거 맞고요. 4번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4번을 바르게 고치면은 including New York City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걸 많이 봐요. 그때 주로 그걸 많이 봐요. including New York City 이걸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미국 애들 특히 토익 같은 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보통 3번의 스타일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 시티 included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가십니다. 네, 1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include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3번에 가보죠. 3번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홀수합니다. 이번엔. 네. 뭐 사실 wish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I wish 이외에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사실은 없죠. 사실 wish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뭐 생각할 것. 즉 wish는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다라든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wish는 수요 동사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하진 않고요. 우리가 wish 흔히 나오는 거 I wish로 들어가 봅니다. 아시는 바대로 I wish는 뭐 가정법에서 그야말로 뭐 진짜 수도 없이 여러분 얼마 상당히 많이 출제하고 있잖아요. 이 다음에 일단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나온다? 가정법이 나오죠. 가정법으로 과거형이 나옵니다. 가정법으로 과거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I wish 다음에 가정목 과거형이 나옵니다. 가정목 과거 완료형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제발 가정목 과거 그리지 마세요. 가정목 과거 완료 그리지 마세요. 꼭 마지막에 뭐를 붙여라? 형이라는 말을 붙여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입니까? 형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가정목 과거형이란 형태만 과거다. 가정목 과거 완료란 형태만 과거 완료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형이라는 말을 붙여버림으로 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형태만 과거지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형태만 과거지 사실은 과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I wish 다면 가정목 과거형은 사실은 언제를 나타내준다? 현재를 나타내준다. 가정목 과거 완료형도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형태만 과거 완료지 사실은 언제다? 사실은 네 과거가 돼버리죠. 다시 얘기합니다. I wish 다면 가정목 과거형입니다. 아니면 가정목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거. 가정목 과거형 형태만 과거지 사실은 현재입니다. 가정목 과거 완료형 형태만 과거 완료지 사실은 과거입니다. 다시 할게요. 가정목 과거형은 형태만 과거지 사실은 뭐라고요? 현재입니다. 가정목 과거 완료형은 형태만 과거 완료지 사실은 언제라고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된 는 형태와 사실과의 관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혼동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I wish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가정목 과거형 아니면 가정목 과거 완료형이 나온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I wish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아닌 것은 무조건 다 틀렸습니다. 자, 가능성 있는 형태를 한번 잠깐 만들어 보죠. 간단하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I wish 다음에는 다시 얘기합니다. I wish 다음에는 다시 얘기합니다. I wish 다음에 무조건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돼줘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아닌 것은 무조건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 점 생각하시고요. 어떻습니까? 일요일 비추로 그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I wish 다음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 아니 뭐라고? 과거? 완료입니다. 반드시. 일단 형태입니다. 여러분 가정법은 지금 내가 여기서 형이라고 써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형태상의 문제입니다. 형태가 일단 여기에 해당되지 않냐면 일단 그건 무조건 다 틀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일에 it will이 아니라 it would라고 하면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떻습니까? it would be true라고 해서 만일에 이래 들어갑시다. 요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꼭 표정에 꼭 찍게 하는 듯한 느낌 들어요. 머릿속에 지시로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It was true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It was true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과거형이긴 하지만 틀렸죠. 가정목 과거형에서 아시는 바들 뭡니까? 가정목 과거에서 비동사는 반드시 뭘 씁니까? were를 쓰니까 말입니다.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 이 could를 쓰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could. 요건 어떻습니까? 이 could be true 그랬습니다. 이건 어때요? 다시 얘기합니다. I wish 다음에는 말이죠. 가정법 과거형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형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법은 어디까지나 형태상의 문제입니다. 형태상의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조동사의 과거형도 결국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어떤 학생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느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I wish 다음 would 나오면 틀린다라고 배웠대요. 글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인터넷 검색하시면 말이죠. I wish 다음 would 들어가 있는 님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could be true로 자, 이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좀만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렇다면 만일에 여기에다가 지금 it has been 이랬다. 이거는 물론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법은 어디까지나 형태상의 문제입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볼 거 없죠? 현재 완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it had been true 그랬습니다. 이건 어떨까? 당연히 이것은 맞습니다. 과거 완료니까 말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것을 상당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하게 원론적인 거, 가령 여기서 지금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형 나온다. 이것만 알고서 말이죠. 있었을 경우. 나중에 가령 시험 문제에서만 이렇게 나와버렸다.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 그런 생각 들죠. I wish다 우드가 나올 수 있었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 상상 말씀드린 대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형태를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영어라는 게 어떤 데 보면 내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 게 이제 맞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어느 경우는 좀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변의 어떤 관계라든지 나름대로 그 표현에서만 갖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 표현에서만. 그러니까 영어가 그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게. 그 부분이.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아위시를 보셨을 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다음에는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일단은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 조동사 과거형도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might는 될까요? 안 될까요? may의 과거형 might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형태상의 문제라고요. 마지막으로 should는 쓰지 않습니다. 더럽죠. 그런데 그 전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혹시나 궁금할까봐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 wish. 자, 그럼 먼저 물어봅시다. I wish I saw her 그랬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일단 I wish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I wish I saw her 그랬습니다. 어때요? 이 자체로 이 형태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 한번 해주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형태가 뭐예요? 과거니까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위시 다음에 과거형 나왔으니까 일단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살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시점 표시가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일단은. 그죠? 아위시 다음에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일단 나오면 되니까. 과거형 나왔잖아요. 일단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좀 더 보셔서 정확한 답을 확인해 주셔야죠. 자, yesterday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yesterday는 여러분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과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은 뭐가 됩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위시를 접근했을 때 첫째, 과거에는 과거 완료형이 아닌 것은 일단 무조건 다 틀렸다. 골라주시고 둘째, 시점이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I wish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의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I wish 다음에 I were in your shoes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만 뭐라 그랬습니까? I wish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있나 봅시다. 과거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were를 쓰고 문제 없습니다. 일단 이 자체로 맞습니다. 그럼 뒤로 가서 시점 있나 보십니다. 시점 없습니다. 그런 문제 삼을 거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일단 과거에는 과거 완료형 있나 찾아보시고 거기에 있으면 그 다음에 시점이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일단은 맞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I wish.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자,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죠? 인원제 있고 그 다음에 shoo즈라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입장에서라는 얘기죠. 이때 shoes 대신에 place 들어갈 수도 있죠. 자, 누구누구? 입장에서라는 얘기죠. 요거까지 기억해 줍니다. 자, 그래서 I wish I were in your shoes입니다. 당신 입장이라면 좋겠다. 당신 처지라면 좋겠다. 이래버렸습니다. 자, 2번님이 I'm due to graduate from college in just a few minutes 그랬습니다. A few minutes이 아니라 a few만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과연 여러분들 뭘 생각할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싶은 건 graduate from 밖에 없어요. 솔직히. 안 돼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be due to 보셔야 돼요. graduate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from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전체 in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작년에 지방직 9급에서 다음 같은 문장이 나왔었잖아요. 나는 2년 후면은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이래버렸어요. 2년 후면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여러분 2년 후라고 했습니다. 2년 후면 그랬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2년 후를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2년 후면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2년 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after. no. 아닙니다. in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 그거는 아주 간단했어요. I'll graduate.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From, 뭐 지금 저는 college, in 2 years.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맞는 문장이었었습니다.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어떨까? 나는 굉장히 말이죠. 문제를 읽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쫙 풀어서 얘기해서 아무리 내가 일사천리의 모든 걸 여러분 전부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전에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출제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 이거 몰라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실전에 가서 여러분 확인이 안 돼요. 나는 이 문제를 말이죠. 사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인에다가. 난 설명할 때 인에다 놓고 초점 맞춥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도 그럴 거려? 이거 얘기를 할 거려? 여기서 내 강의 들어보신 분 분명히 계십니다. 난 그레이지 프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지금 분명히 우리말로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요걸 갖다가. 만일에 어떤 분이 이거를 우리말로다 그냥 요거 없이 그냥 옮긴다라고 한다, 아마 이렇게 할 거려. 2년 내.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2년 안에. 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분명히 후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를 낸 사람의 머릿속엔 굉장히 전치사가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지방직 9급에서 계속 나왔던 건 이것에 대한 구문 문제 있잖아요. 전치사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말이죠. 자, 애프터냐, 애프터월즈냐, 이 문제가 2009년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거.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 공부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건 정리하실 거 없어요. 올해는 뭐가 나왔습니까? 올해는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국가직이었나 지방직이었나 기억은 안 납니다. 뭐였었습니까? 벽돌로 유리창을 깼다 있었죠. 벽돌로 유리창을 깼다라고 했는데 뭘 썼었습니까? 바위를 썼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 사람은 전체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가직 7급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직 7급. 진짜 보시면 내가 그대로 드린 예문이 그대로 나왔었는데, 국가직 7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가 뭐라고 합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형용사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몇 년째? 올해도 변함없이 또 나왔어요. 근데 몇 년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정답이 아닌 보기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걸,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 정답만 보고 여러분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소용없어요. 기출문제 보면서 말이죠. 정답만 봐서는 그 사람이 출제 의도를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답이 아닌 곳에 함정을 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답이 아닌 곳에 함정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머릿속에 지금 담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낼 거라는 거. 그거를 틀리게. 특히 7급은 그게 아주 명확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내가 7급 강의할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7급 알고 싶으시면 기출을 보세요. 굉장히 반복시킵니다. 상당히. 전년도 틀리게 나왔죠? 그럼 올해 맞게 나옵니다. 올해 맞게 나왔죠? 그 다음 년도에 틀리게 냅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진짜 그게. 7급에서는. 근데 대부분이 뭐냐? 맞는 것만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맞는 문제로 나왔어요. 이것도 맞는 문제로 나왔어요. 이거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맞는 문제로 그럼 이것만 설명 그냥 넘어가 버려.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럼 전체에 좀 더 신경 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년도에 나왔었던, 즉 올해 나왔었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못해요. 안 해요. 근데 나는 그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굉장히 분석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분석하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요즘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대충 해가지고서는 정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진짜로. 내년엔 더더군다나 어때요? 국어 영어가 진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판가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내는 전치사들 너댓까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3번의 2번을 보세요. 이거 내가 드렸습니다만 사실 내가 드린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인 때문에 사실은 드린 거야.
그러나 우리가 폭넓게 본다면 be due to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from 보셔야 되고 전체 in을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 due to 나왔어요. 네. 이렇게 명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시는 바대로 be due to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것도 있고 be due to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 세 가지죠. 물론 due는 자체로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개 풀었으면 다음날 20개, 40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말이죠. 다음번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464 세례밖에만 돌려보세요. 절대로 더 이상 안 틀립니다. 자, due to는 얘는 전치사로 간주하시면 되죠. 뭐뭐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자, 동사 나왔습니다. 바로 뭡니까? 뭐말? 예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은 뭐뭇에 의해 약이 되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요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저책 가운데 기출 리뷰라고 한번 보십시오. 기출 리뷰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령 2번 같은 게 기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인에 대한 설명 들어가고 그걸 판단으로 했을 때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부분입니다. 자, 일단 뒤에는 요거를 원론적으로만 아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틀리게는 거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80년대에는 틀리게 출제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로서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아시는 바대로 graduate은 다음에 from이 빠지면 안 되죠. 이것은 자동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우리말의 후회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미래와 관련해서 후회는 전치사 in입니다. 요거를 기억해주세요. 미래에 관련해서 얼마 후회라고 할 땐 전치사 in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번에서는 몇 달 후면은 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굳이 여러분들 보고 구분하라는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in과 within의 차이가 뭐냐? 요거는 그냥 슬쩍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에라고 하는 건 within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in을 썼을 때는 지나가고 나서입니다. within은 그 시점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자트 표면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졸업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는 지나갑니다. within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말로 옮길 때 이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few가 있죠.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 문장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뭐 몇 천 회로 그냥 전부 다 머릿속에 전부 다 정리가 되고 떠올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few가 나왔습니다. few는 무슨 의미 담는다? 부정. a few는 긍정. not a few는 many고, little은 부정이고, a little 긍정이고, not a little much가 되죠.
few가 들어가면 반드시 수에만 쓴다. little은 반드시 양에만 쓴다. few가 들어간 것은 언제나 뭐가 된다? 복수입니다. little 들어간 건 반드시 단수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months에 s 들어간 것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래 이제 from 정도면 확인하고 땡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야. 물론 내가 이제 오른쪽에 아마 포인트 정리하는 것도 아마 그런 쪽으로 내가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few는 부정입니다. a few는 긍정입니다. not a few는 man입니다. little은 부정, a little 긍정입니다. not a little much입니다. few가 들어간 건 언제나 수입니다. little은 양입니다. few가 있으면 반드시 복수, little은 반드시 단수입니다. 요거까지 전부 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He was out of breath as if he had run all the way 그랬습니다. out of breath는 수고입니다. 틀리게 내지는 않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항상 여러분들 뭐가 또 필요하냐 말이죠. 우리가 비록 직접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령 내가 여러분 말이죠. out of breath를 드렸어요. 함정이죠.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 눈길을 그냥 글로 한번 끌어보는 거죠. 근데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냈다는 걸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고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무슨 뜻이에요? 숨이 찬이죠. out of breath입니다. breathless죠? 이거 숨이 없는이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gasping이라고 돼 있죠. 또는 panting이라고 돼 있죠.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숨이 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out of breath, breathless입니다. gasping, panting. 자,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숨이 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고 먼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s if. 올해 시험 문제 나왔었죠? 물론 아마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것만 다 아시려 믿고요.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물론 as do라고도 할 것이고요. 아까 위시처럼 이것도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죠. 네, 가정법 과거형이 나올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법 과거형.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형태만 과거지 사실은? 언제라고요?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형. 형태만 과거 완료지 사실은? 과거입니다. 잊지 마세요. 가정법 과거형은 사실은 현재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형은 사실은 과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s if입니다. 가정법 과거형, 가정법 과거 완료형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as if 다음에 가정법 나옵니다. 아까 wish는 뭐라 그랬었느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아닌 거 무조건 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 완료형이 아닌 것은 무조건 다 틀린 것이고 둘째,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었을 경우는 그 다음에 시점이 있나를 찾아봐라. 그래서 시점에 맞춰라. 그런데 as if 가정법은 열이면 9은 시점을 주지 않습니다. 열이면 9은 시점을 안 줘요. 순수하게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마치 미국 사람처럼이냐 미국 사람이었던 것처럼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as if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처럼입니까? 미국 사람이었던 것처럼입니까? 미국 사람처럼이죠. 그럼 해석이 뭐로 됐습니까? 현재. 그럼 뭐가 됩니까? 가정법? 과거죠. 뭐가 됩니다.
자, the boys ran here and there입니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드렸습니다. The boys ran here and there입니다. as if they,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비동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러 요 앞에 여러분 잘라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s if 이하, 여러분 거기에 시제 형태, 즉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면은 앞에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만 보고 결정하세요. 요게 as if가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as if,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톡스가 현재니까 뭐 이게 아니고, 앞에 있는 ran이 과거니까 뭐 이게 아니고요. as if 이하의 형태, as if 이하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마치 아이들이 들짐승? 처럼 들짐승이었던 것처럼. 물어보는 나는 바보고 대답 안 하는 여러분은 더 바보예요. 마치 들짐승처럼이죠. 였던 것처럼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들짐승처럼이라는 건 해석이 뭐로 됐습니까? 현재로 됐죠. 과거가 됩니다. 절대로 앞은 쳐다보지 마세요. 요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조금 힘겹게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as if 이하 앞은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as if 이하가 이렇게 해서 가정법으로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날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었던 거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름대로 조금 뭘 봤을 때 뭐 정리해 나가는 거, 그 요령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치 사건을 네, 감사합니다. 뭔 소리인지 잘 안 들리지만 마음은 읽을게요, 제가. 마치 사건을 네, 가정법 과거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까?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죠. 사건을 봤던 것처럼, 사건을 본 것처럼이죠.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사건을 본 것처럼. 왜?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을 본 것처럼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과거 완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as if는 이게 불편해요. 이게 불편해. 시점을 안 준단 말이야. 근데 아우이시는 열이면 9번 시점을 줬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또 출제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자, 그럼 거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3번 어떻습니까? 숨이 찼습니다. 마치 그가 뭡니까? 그가 계속해서 달리는 것처럼 달려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달려온 것처럼이죠. 그러니까 왔다는 얘기니까 달렸다는 얘기니까 결국 해석이 과거로 됐습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은 뭐가 됩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에어컨 켜져 있나요? 소리가 켜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켜 있는 것 같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걸 영어 문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직도 날 모르시는군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것은 사실과 반대예요. 가정법이라는 건 사실과 반대입니다. 근데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죠? 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과 반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켜져 있잖아요. 그죠? 사실과 반대 아니에요? 그죠? 사실과 분명히 반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법이라는 건 사실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 같다. 켜져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이지 사실과 반대가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에어컨이라고 하기 좀 뭐하니까 디바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현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 if 다음에는 반드시 가정법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I wish와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글보다 이거 만나면 여러분 질문들 진짜 많이 합니다. as if 다음에는 가정법 아닌가? 근데 지금 보십시오. 분명히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반대가 아니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를 단지 처럼이라는 말에 붙였을 뿐이에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자 글보다가 혹시 이거 보이시더라도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s if 다음에는 반드시 가정법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내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4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waited long before he came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틀린 거 아마 금방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뭐 금방 하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방이라는 것도 잘 안 보이죠. 뭐 사실 웨이트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웨이트하고 바로 뭔 차이가 됩니까? 어웨이트 차이. 일단 요거는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웨이트 나오면 어웨이트와의 차이가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웨이트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입니다. 어웨이트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자동사가 목조 받고 싶습니다. 전차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사 목조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치사 말입니다. 어웨이트가 목조 받고 싶습니다. 전차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감사합니다. 요거까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웨이트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니까 당연히 목조 받으려면 전차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웨이트는 타동사입니다. 전차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웨이트하고 어웨이트 요 두 개 구분 이외에는 특별하게 웨이트, 어웨이트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자, 웨이트는 자동사입니다. 어웨이트는 타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합시다. 요거는 조금 더 설명드릴 게 굉장히 좀 많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설명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before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before 속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럼 절대로 여기에는 현재 관련해서 출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 전인데 현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어느 것든 다 틀려버립니다. 현재 관련 시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before 속이 과거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절은 반드시 과거를 담아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before 속이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주절은 반드시 과거를 담아줘야 됩니다. 물론 이때 과거라는 것은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어느 것이 나와도 관계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와 과거 완료를 구분하는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얘기는 그래도 시험 문제 여러분 출제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before 얘기는 조금 더 가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before 속이 과거입니다. 주절은 절대로 뭐가 들어만 된다고요? 현재입니다. 반드시 뭘 담으라고요? 과거입니다.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하나 좀 기억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써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암기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은 일단은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주어 헤드 부정어 PP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간이나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when이나 before가 있고 여기는 과거가 돼버립니다. 이때는 해석을 앞에서부터 뒤로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로는 채 얼마 못해서 뭐뭐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식이 지금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겁니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주어 헤드 부정어 PP입니다. 기간이나 거리입니다. when이나 before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과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자, 채 얼마 못해서 뭐뭐 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사실 저걸로 여러분들 드리면 조금 기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지금 한 문장 써드리는 거, 요걸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바로 국가직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바로 이거를 써주면서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그때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어떻게요? 자, 안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뭡니까? 심리입니다. 한글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아마 영어 그리신 분 계실 거예요. 철자 뭐냐고 물어보기도 참 쑥스럽고 말이죠. 그죠? 심리입니다. 뭔지 아시죠? 해설 앞에서도 뒤로 하라고요. 그녀는 뭐라고? 그녀는 제 심리도 못 가서 뭐라고요? 발병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녀는 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다가 됩니다. 자, 요걸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3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포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채 얼마 못해서 뭐뭐 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즐겁게 두 문장 풀었네요. 두 문제.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